그럼 관계가 다 정직하게 그냥 얘기하면 끝나. 안녕하십니까. 맥모닝 상담소입니다. 오늘도 가톨릭 영성심리 상담소장이신 홍성남 신부님 만납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그 스포츠 중계를 보면요. 네. 그 캐스터하고 해설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피겨 스케이팅에 이제 김연아 같은 선수가 확 나와버려서 성적이 좋아지는 것도 좋지만 우선 선수층이 두터워야 이게 좋아지는 거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사회도 그런 것 같아요. 뭐 막 여러 가지 현상이 있어도 그야말로 메인스트림을 이루는 선수층이 두터우면 좋은 의식, 건강한 의식을 가진 선수층이 두터우면은 그 나라가 건강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축구도 미드필더들이 튼튼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네. 허리가 튼튼해야 된다고. 연결해주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사회에서도 이렇게 하부 계층에 사는 가난하게 사는 분들이 있고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회가 건강하려면은 중간 계층이 두텁고 이 사람들이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만약에 중간이 없어지게 되면은 위에는 당연히 소수죠. 부자가 소수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전 국민이 부자고 가난한 사람이 요만큼이 있다. 이거는 역사상 이런 나라는 하나도 없어. 한 번도 없었어. 대개 소수가 부자고 다수가 가난한 경우였는데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부유한 삶을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렇죠. 그게 복지지. 적절하다. 네. 그렇죠. 복지도 그렇고 기회도 줘야 되고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그런 기회가 많은 나라를 민주주의 국가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아예 박탈한 나라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 동남아시아의 어떤 나라들은 특정한 그 뭐 사관학교를 나와야지만 공무원에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아예 그 계급 사회를 만들어 놓은 나라들도 있어요. 그러면 하부 계급에 사는 사람들은 신분 상승을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그렇죠. 그러면 그 사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죠. 한국 사회는 모르겠어요. 한국 사회는 일단은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게 뭐 고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통로를 만들어 놨는데 근데 그래도 그 과정 자체가 또 쉽지 않죠. 갑자기 그러니까 그전에는 개천에 용 날 수 있었는데 요새는 개천에 그렇죠. 용이 날 수 없다. 지금은 근데 어쨌건 사람들이 나는 공정한 사회에서 살고 있어라는 의식을 가져야지 사회적인 분열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금수저, 흑수저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사회적인 분열이 일어나요. 그렇겠어요. 네, 그래서 중산층이 두터워지게 하는 정책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그 예를 들 수 있는 게 미얀마가 아닌가. 네. 미얀마는 아주 최악의 국가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건강하냐 하는 것은 그 기득권층이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건강한 나라일수록 그 같은 국민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이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도 살 수 없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그거를 뭐 부자들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급여를 주지만은 우리는 공정하는 관계야. 그러면은 이제 건강한데 이게 나는 너희들한테 월급 줬으니까 그냥 너희들은 내가 부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이제 노예제 국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계층에서 절대로 올라올 수 없게 만들어 놓으면 그렇죠. 그러면은 뭐 카스트 제도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미얀마 같은 경우는 더 심해서 아예 군부가 국가의 모든 자원을 다 독점을 하고 그냥 국민들은 그냥 빈민같이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돈이 없으니까 공부를 못 하고 돈이 없으니까 해외도 못 나가요. 그냥 그 안에서만 살아요.
그걸 보고 뭐 외국 사람들이 여행을 가가지고 미얀마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너무 위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얀마 사람들이 그냥 잘 웃고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바깥 세상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폐쇄된 그렇죠. 폐쇄된 사회 안에서 사니까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게 우리 팔자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니까 또 거기가 미얀마가 불교 국가잖아요. 불교 국가가 또 팔자론이 세잖아요. 네. 그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살았는데 그 미얀마가 그 아웅산수치 여사가 내각에 들어가면서 정부에 들어가면서 청년들한테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했대. 기회를. 네. 아이들이 수많은 아이들이 해외 나가면서 선진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처음 본 거예요. 자기네 나라에서 살았던 게 노예살이었다는 걸 다 처음 알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반항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 전쟁이 벌어졌는데 문제는 이제 군부가 자기 백성들을 정말 개돼지 잡듯이 고문하고 총으로 쏴 죽이고 그러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젊은 아이들이 그래서 이 군부하고는 같이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네들만의 나라를 만들었어요. 근데 돈도 없고 뭐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굉장히 필전한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뭐 우크라이나를 돕자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나라이고 미얀마는 내전이라 그래서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그래서 미얀마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젊은이들을 위해서 후원을 좀 해주셨으면, 그래서 군부하고는 같이 살 수가 없고 나라가 두 개가 이제 되는 거죠. 독립된 미얀마 청년들의 나라가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요새 그 신자들의 기도를 할 때 정치인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는 것이 참 정말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왜 한 나라의 불행이라는 것이 왜 그 몇몇 사람들의 탐욕과 이런 것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많은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들게 그들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사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맥모닝 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저희 메일로 내용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신부님 유튜브를 보면 인상도 좋으시지만 음성이 참 부드럽고 좋으셔서 듣기에 위로가 됩니다. 심지어 인상도 좋고 음성도 좋으시답니다. 언제 슬기로운 본당 생활이라는 주제로 강의해 주시면 어떨까요? 본당 생활이라는 게 다른 사회와 달라서 서로 믿을 수 있고 믿음을 전제로 한 관계여서 좋은 건 사실입니다만 너무 잘 알다 보니 부작용도 있고 그래서 냉담하는 일도 생기고요. 저도 한 단체에 들어가 있는데 단체 장인 자매가 힘듭니다. 사실 일에는 대충 이번에는 누가 한다 이런 순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축일이나 주교니 모시는 견진 또 지구 행사 같은 데는 꼭 자기가 하려고 그리고 조금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런다고 조금 지나치게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다고 면박성 발언도 합니다. 그럼 다른 단체에 들어가면 어떨까? 제 경험상으론 어디 가나 그런 일은 셌더군요. 그런데 아무 데도 안 들어가 있으면 신앙생활도 소홀해지고 솔직히 성당 가는 기쁨도 재미도 적어집니다. 제 생각이 좁은 건지요 하시고 가로치고 또 좁은 거겠지요 그렇게 하셨어요. 신부님은 어떻게 신자 생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자매님이 본인의 좁은 생각, 자기가 속이 좁은 거 아니냐? 근데 내가 마음그릇이 작은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네. 뭐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네.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내가 아무 감정이 안 일어난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네. 일단은 불쾌감을 갖고 있다는 거는 내 마음이 건강하다라는 거죠. 그건 또 새로운 해석이에요. 예. 네. 아니 심리학에서는 그냥 정설이에요. 정설. 그러니까 저희에게는 예, 이런 게 예. 나쁜 마음이 아닌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당연히 불쾌한 마음이 올라와야 되는 거죠. 네. 예.
그럼 슬기로운 본당 생활은 어떤 건가에 네.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일단은 제가 강의 때도 얘기했는데 진짜 슬기로운 본당은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정직하지 않은 삶을 살아야 돼요. 그냥 느낀 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관계가 다 정직하게 그냥 얘기하면 끝나. 자매는 왜 이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그냥 분심을 하고 해? 뭐 자매는 옷 입는 게 왜 그 모양이야? 이러면 다 깨져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신자들끼리는 아부성에 거짓말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아, 예, 사람은 아부하는 거짓말도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근데 진정으로 하는 나를 이렇게 비난성. 비꼬는 말은 네. 다 기분 나빠해요. 네, 네. 이거는 전 세계 사람이 다 똑같아요. 나한테 너 꾸지람하듯이 얘기하는데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슬기로운 본당 생활은 서로에게 선의의 거짓말을 많이 하는 그런 본당 생활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는 이 장이라고 하는 자매님이 정직한 거예요. 자기 느낌에 정직한 사람인 거예요. 그냥 네. 자매는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저 여자가 뭔데? 라고 생각하죠. 더 문제는 이분이 모든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리에 다 본인이 나가려고 그래요. 내가 장이니까. 네. 이거는 되게 열등감이 강한 사람들이 그러는데, 바깥 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는 사람들이 종교계 안에 들어와서 인정받으려는 분들이 있어요. 네. 밖에는 명함도 못 내미는데 성당에 들어와가지고 활동을 무지하게 많이 하면서 장자리를 차지해요. 본당 신부들 입장에서는 참 난감한 거예요. 일을 많이 하니까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인정을 해주면은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 갖다 다 떠나게 만들어. 네네네. 그러니까 본당 신부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잘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 사람을 자르면 대타가 있냐면 대타도 없어요. 그게 요새처럼 봉사자가 그렇죠. 없을 때. 요새같이 봉사자가 없는 시절에 이렇게 일을 많이 한다 그러면 본당 신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본당 신부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저도 그랬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본당 있을 때 여성 총교육장은 서로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근데 힘드니까. 제가 있던 본당들에서는 서로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자꾸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 어쨌건 이제 어떤 자매한테 하시라고 자리를 만들어 줬는데, 이 자매가 제 머리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신자들을 막 지시를 하고. 의욕이 많으시죠. 예. 한 번은 어떤 형제님이 쉬는 날 본당에 나와서 본당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보고 있다가, 감사합니다. 쉬는 날 이렇게 일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 그랬는데, 이 자매가 득달같이 나타나더니 내가 지시를 안 했는데 당신이 왜 쓰레기를 치우고 있냐고 호되게 야단치는 거예요. 네. 제가 있는 데서 이거 뭐야?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나중에 이제 자매를 이제 해임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바로 냉담하시는 거예요? 냉담한 정도가 아니라 본당에 찾아와가지고 1인 시위를 벌였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를 잘랐냐, 독재 신부 물러가라. 막 시위를 벌이고 결국 저희 성당을 떠났는데, 떠나면서 미사를 명동으로 갔다 그랬어요. 네? 명동 성당으로. 본당. 제가 금호동에 있는 동안에 계속 명동으로 미사를 왔대요. 네. 근데 한 번 길에서 마주쳤는데 싹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당신하고 인연은 끝났어 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러고 한 몇 년 있다가 췌장암으로 죽었어요. 결론이 어떻게 그렇게? 네. 췌장암으로 죽었어요. 근데 지금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하시는 신부님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냥 그랬다고요. 이렇게 신부가 고약하면은 말로가 좋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본인도 행복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내 지배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다 제쳐버리고 내가 스포트라이트 가운데 서 있겠다 그러면은 모양새도 안 좋고 본당 신부 불편하고 신자들도 다 불편해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피해를 본 사람이
내가 좁은 건가요? 생각이 좁은 건가요? 하면서 자책하게 만든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이게 죄예요. 죄라는 게 다른 이로 하여금 그렇죠. 딴 사람으로 하여금 불행감에 빠지게 하는 게 죄다. 자매님 같은 경우에는 성당을 떠나고 싶은데 떠나가지는 않겠다라는 그 마음은 이해가 되는 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중요한 게 소속감이거든요. 그렇죠. 네. 나이 들어가면서 젊을 때는 바빠서 모르는데 나이 들면서 일손도 다 놓고 나면 찾아오는 게 외로움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게 소속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욕구 중에 하나가 소속감인데 그런 소속감을 느끼는 게 종교가 제일 좋다고요. 비용도 많이 안 들고 사람들도 뭐 이해관계 없이 이렇게 모이기 때문에 제일 세이프한 장소라서 떠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설치는 자매가 없는 단체로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슬기로운 본당 생각. 그냥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단체 활동하는 게 그게 제일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이런 것에 또 자책을 느끼실 때 이게 내가 이 주님의 뜻에 좀 어긋났다 할 땐 또 우리가 고해소를 찾을 수 있고 이렇게 설치는 자매들은 본당 신부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는 못 하더라고요. 그냥 본당 신부들이 피곤하거든요. 이 양반들이 이렇게 신자들 마음 못 살게 굴면은 본당 신부는 편안하게 두냐면 그렇지 않아요. 본당 신부한테 가서 요구하는 것도 많고 들이받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이 나한테 뭐 아무 얘기 안 하냐 그러면서 땡깡 부리고 그래서 되게 본당 신부들은 한 손가락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참았다가 개편을 해버려요. 네. 길면 2년, 짧으면 1년 바꿔버려요.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네, 정말 이 본당 생활도 조그만 사회, 뭐 크다면 클 수 있고 그 안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것을 건강하게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해결해 나가면서 지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에게 이런 상담 내용 함께 의논하고 싶으신 것, 이게 사실은 이 한 분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얘기죠, 뭐. 네, 저희에게 이 메일로 내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면 그 늘어가는 숫자를 보는 재미가 좀 괜찮습니다. 홍신부님과 저를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영성심리 상담소장이신 홍성남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